사주고요. 그 다음에 지지를 보니까 진술충 두 번 있는 사주네요. 이런 경우에 이 사주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주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균형이에요. 사주라는 것은 음양오행으로 만들어져 있고 음양오행이 균형이 다 깨져 있는데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화일간이거든요. 병화라는 화가 기준이 되어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준이 되는데 모든 사주는 그 기준점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균이 다 이게 틀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사주는 토에서 지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죠. 근데 지지가 토가 3개가 있기 때문에 토가 과다 사주다, 토가 많다. 그래서 이 시수의 균형이 토로 인해서 무너져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주는 토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토를 파괴시키는 목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오행으로 떠오른다. 그래서 이 병화라는 글자는 목을 갖다 사용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목이 중요한 길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토가 흉신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주는 진술이라는 충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술이라는 개념이 뭐냐, 진술이 충이 생기면 어떤 부분이 생길 수 있냐면 진이라는 것은 수의 고장이 되는 것이고 술이라는 것은 화의 고장이 됨으로 인해서 이 사주는 진술충이라는 부분이 내면적으로 본다라면 수와 화의 싸움이 벌어진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수라는 오행이 또 하나 어떤 큰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사주다. 그래서 이 사주는 수하고 화하고의 싸움이 벌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화가 패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화 입장에서 본다라면 목도 중요하지만 이 수를 막을 수 있는 토운이 와도 큰 문제가 안 생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 사주는 어떤 특색이 있느냐, 병화일간이 목을 사용하게 되고 화의 근지인, 나의 근지인 화기가 수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목이라는 부분과 화라는 부분은 길로 사용할 수가 있고 금이라는 부분과 수라는 부분은 흉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오행이 균형이 맞춰진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진술충이 났을 때 수가 화를 깨준 사주는 토운이 왔을 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토운이 왔을 때 운이 급속하게 망가진다든가 그런 부분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화 토의 기운은 대개의 일신 작용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토와 수의 작용은, 금수의 작용은 대개 흉신 작용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오행을 추론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 사주는 어렸을 때 상황이 금기가 2번 들어오는 나쁜 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좋고 나쁘고 이렇게 운이 흘러갔죠. 다만 이 화의 중심에서 화극금을 이렇게 맡고 있기 때문에 금운이 나쁘긴 했어도 아주 대박나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중에서 특히 나쁜 것이 신운이죠. 신이 오면 원국 지인과 이 신이 신자진 수국을 이뤄서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된다. 그래서 20중 후반 쪽이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운에서 보면 을미대운, 갑오대운으로 오면서 이 목화 토가 움직이니까 이거는 기운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토가 있어서 넘어는 가겠죠. 여기는 좋아지는데, 문제는 이제 58세 이후에 운 자체가 나쁘게 간다, 이렇게 운이 흐름을 지어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운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보면 되겠죠. 근데 이 사주의 특색은 화병화라는 오행이
술토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술중 정오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진토에 들어있는 수들이, 진중 개수들이 이 화를 극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주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냐면, 수에 대한 부분이 늘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사람 관계, 상사와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성적 문제죠. 이성적 문제가 수가 흉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배우자 만나서 온전한 가정 꾸리기가 참 어려운 사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토가 크니까 또 수작용이 자꾸 안 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 부분이 큰 문제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묘라는 글자는 진을 파극시키는 글자죠. 진을 파극시키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진중 개수가 또 진중개수가 파괴하고 진토가 파괴되니까 배우자 문제가 굉장히 나쁜 형태로 되어 있다. 현재는 5대5으로서 5대5이면 5와 술토가 합의를 하게 되죠. 합의를 해서 진토로부터 파급되는 화기가 어느 정도의 견딜 수 있는 공고함이 생기기 때문에 현 대우는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올해는 이제 기해년이라고 하는데, 기해년, 내년 경자년 이렇게 하죠. 기해년, 경자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갑오라는 대운에 기해년이라는 운이 오게 된다라면, 해라는 글자가 오게 되면, 해라는 글자는 수로서 흉운인데, 해가 묘와 만난다는 거죠. 해묘미 해서 해수가 목을 만나서 목기운이 이 사주에 강력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관이라는 것이 원인이 돼서 나의 인성, 분석, 계약서, 어떤 환경을 안정하게 완성시켜줬다. 이럴 때가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날 일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직장인이라면 승진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금년의 이 사람의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올해 이제 기해년이라고 본다라면 기토라는 흉수가 작동하죠. 흉수가 작동해서 신이라는 금기가 신파를 해서 내가 답답해지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부친에 관련된 부분이 올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 사람의 전체적인 운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풀어본다면 기해가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 갖고 보는데, 기토는 흉이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활동하는데 제약사항이 따른데, 첫 번째 신이 커진다. 신금이라는 글자가 오행이 신을 받아서 올해는 흉노릇을 하게 된다. 첫 번째, 가정으로 본다라면 아빠, 부친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본다라면 금전적 부분들이 어려움을 야기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해라는 글자가 묘를 합을 해서 목을 상승시켜줬다. 승진운이라는 거죠. 승진운이다, 취직운이다,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 다음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수라는 글자가 전체적으로 힘을 쓴다라는 것은, 수가 힘을 쓴다라는 것은 직장에서의 어떤 상사와의 문제, 어떤 업무적인 문제들은 부담성을 많이 갖게 되는 해가 올해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올해 기륭이 크게 나눠지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수가 길 작용도 하고 흉 작용도 하는 부분이 생기는 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